자, 3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앞에서 푼 것 같은데요. 자, 다른 사람의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비록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2번.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고, 그러면 이 운송 수익금은 전부 다 회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을 때 근로자는 운송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누구 것이라고요? 회사 것이라고요. 회사 것인데 근로자가 임의 소비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어버리죠. 이때 근로자가 산학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일까요? 이것은 회사가, 보세요. 회사가 그 날짜에 그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친구가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회사가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익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가 없고, 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도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만 객체되는 것이지 이익이라든지 채권, 권리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4번. 주식회사 설립 업무, 증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식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해서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바로 마친 다음에 인출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주금 가장 납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금을 납입하고 바로 등기를 내자마자 곧바로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금은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도 없단 말이죠. 바로 인출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주금은 회사 돈이 된 적이 처음부터 없는 거죠.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회사 돈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많이 나와요. 주금 가장 납입은 저 뒤에 나오는 배임죄도 안 됩니다. 횡령죄도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되고, 문서죄로 가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됩니다. 이 등기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37번입니다. 자, 횡령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법인이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직무집행 정지라고요. 자,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이 법인 자금에서 지급한 겁니다. 당연히 이사가 지금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투어야 돼요. 다투어서 빨리 이 정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임 비용을 누가 지급했다? 법인 자금에서 지급한 것은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X.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개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이사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액면을 보충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의뢰가 바로 뭡니까? 위탁관계죠. 그런데 백지인 약소금을 겨우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넘어 보충했다는 말은 배임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 사무 처리자가 권한을 초월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월해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이 됩니다. 횡령죄 X.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또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이 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횡령이 되지를 않고요. 배임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X. 여기 나오지?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고 배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횡령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저 배임죄 가면 배임죄가 안 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1번 앞에서 풀었죠. 그치? 자신이 개인 채권자인데 왜 회사 명의 정기예금의 질권 설정하냐고요. 이 자체가 뭐가 된다? 배임. 그치? 배임이 됩니다. 자, 근데 정기적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해야 이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전액 인출하는데 이 인출하려면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계약기가 만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액을 찾으려고 한다면 피고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 동의해 줄 때는 질권 설정할 때 동의를 해주었겠죠. 그래서 약정기간이 도래했고 만기가 도래했고 저절로 이제 계좌 이체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배임죄만 될 뿐이고요. 이 자원액 인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가 되질 않습니다. 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 1죄입니다. 이 부분은 불사가 되죠. 불가불적 사후행위. 자, 보관이라 함은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도죄의 점유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이를 금융기관에게 예치한 경우도 이건 뭡니까? 이건 법률상의 보관이죠. 명의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다 이런 말입니다. 3번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하고 있지 못하면 영득이사로 그렇죠? 회사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것이죠. 판공비만 횡령이 안 된다 했고 그 외의 것은 다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빙사료 제출하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하지 못한다, 횡령입니다. 자, 사립학교 나와 있는데, 자, 교비회계 판례는 원래 횡령이 된다 그랬어요. 교비회계는 용도가 특정된 금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용도를 쓰게 되면 횡령이 되는 것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요 판례입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와 같이 원래 잘 봐요.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래서 그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요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했다. 이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해서 어디다 썼습니까? 여기다 쓴 거야. 여기다가 쓴 거야. 이것은 용도에 맞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득이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은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출제가 잘 돼요. 자, 39번.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대표이사가 근로자 임금에서 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에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하면 이제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을 하면 연금퇴직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퇴직금이라는 것이 대표이사 개인 호주머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임금 100%를 줘야 되는데 일부를 떼고 여기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은 누구 돈이야? 근로자 임금이다. 근로자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인 것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회사 소유 예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이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치? 이것도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회사 소유 돈인데 이것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위탁된 돈을 자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충당했죠. 이것도 지 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자, 4번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유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1인이 독점 임대하였고 수령한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 임차료는 뭐다? 임차료는 전원의 공유물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임의 소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없죠.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또 나왔네.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이라니까 원래. 그래서 이 교비회계 자금을 요 용도로 쓴 거야. 요 용도로. 원래 여기에 속하는 자금을 쓴 거야. 이것은 횡령죄 안 된다 했죠.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임야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신탁받아 지분 이전 등기를 경유한 수탁자가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면 횡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전혀 무관한 자가 있기 때문에. 자, 보험 유치하면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시책비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교비회계는 달라요.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여금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책비. 41번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채권의 지급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 그 채권자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아닙니다. 요것은 그 채권 지급담보이기 때문에 보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위탁된 물건의 권한을 초월하여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인관계를 깨뜨린다는 데에 본질이 있다는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권한 초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권한설입니다. 권한설. 영득행위설이 아니고 권한설의 경우에는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아요. 불법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득행위설은 영득의사를 요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죠. 자, 이런 소수설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시사용, 손괴, 은닉의사로 자기 점유를 처분했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영득의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권한 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반면에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이런 견해는 이러한 사례는 횡령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3번 출자 지분이 이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횡령죄가 되죠. 뭐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승낙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보관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쓰게 된 것은 횡령이 됩니다. 4번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기 명의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함부로 인출해서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죠. 법률상의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자기 명의이다 보니까 법률상의 보관자가 이미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영득행위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월권행위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경우도 횡령이 된다는 얘기. 반면에 영득행위설에 따랐을 때는 이 경우는 횡령죄가 안 됩니다. 4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레미콘 대금으로 사용하라는 지급하라는 명목을 받았다는 말은 이 레미콘 대금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용도가 정해진 특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도를 쓰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채권과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따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 무효인 등기 명의자는 보관자가 아닙니다.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미등기 건물을 현실적으로 관리 지배하고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이 되는 것이죠. X. 학교 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치 경영한 학교에 있어서 즉 사립학교입니다. 자,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등이 납입한 이 수업료 누구 겁니까? 요 사인 거지. 그쵸? 그래서 학교의 설치 경영자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이 누구 겁니까? 요 사인 거지. 학교 설립자 거지. 그쵸? 이것을 임의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이 되질 않습니다. 왜? 자기 돈 쓴 거니까. 자기 돈 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학원 개인이 설립했잖아. 그치? 학원 수강생이 낸 학원비 그 원장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원장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 할지라도 이게 횡령이 됩니까? 자기 돈 쓴 건데. 사립학교일 때에는 횡령이 안 돼요. 경영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4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기억번 소유자로부터 소유 명의 및 관리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식이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식 명의로 아들 명의로 등기해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를 처분했습니다. 횡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위탁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자식에게 등기가 넘어가야 이 위탁관계가 상속되는데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를 생략한 채 지금 자식 앞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이라는 것이 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가 이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위탁관계가 상속을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설 가보면 여기 생략했다 나오죠. 그러면 설령 이 자식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단순히 알았다는 것과 법적으로 등기가 상속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승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수탁자로는 지위가. 그래서 이때는 반환 거부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슷하면서 좀 상반되는 판례 있죠? 상반되는 판례라기보다는 그때는 이 등기가 상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판례랑 약간 다릅니다. 기본 강의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2번. 자, 담보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가등기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배임이 됩니다. 배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딴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딴짓거리 했다는 거지. 신뢰 배반했다는 거지. 그래서 배임죄가 됩니다. 자, 광업권은 권은 권이잖아. 권. 즉 권리입니다. 권리는 횡령죄에 객체가 되질 않아요. 횡령죄는 재물만 객체가 된다 했지 권리나 이익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레일번. 작물죄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횡령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동그라미.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교재 맨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횡령, 배임, 손괴, 권 요거 4개입니다. 횡령, 배임, 손괴, 권리, 행사방해. 여기는 상습범이 없다. 그래서 손권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이 횡령, 배임한 것 상습적인 건 아니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이 횡령, 배임했나요? 규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또 나왔네. 1번에 채권 지급담보는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급담보일 경우에는. 자, 종중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요 부탁, 요 사실상의 부탁만 갖고서도 위탁관계 설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금원 대출 받고 그러면 회장에게 갖다 줘야지. 근데 임의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횡령입니다. 배임이 아니고. 타인 재물 보관자가 자기 점유하에 있는 거죠. 교회입니다. 총유 관계죠. 총유. 그래서 그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 지금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은 어떻게 한다? 교인들의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 귀속 관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다른 교파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절도지, 절도. 우리 절도절대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총이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교파가 이 교회 재산을 가져가면 타인 소유권을 침해했고 타인 점유권을 침해했단 말입니다. 우리 그 공유라는 부분이 공유, 총유, 합의라는 부분은 타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타인 소유가 되고 타인 점유가 됩니다. 이걸 가져오면 절도입니다. 출자 지분이 이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 대표사원이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승낙 없이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할 때 이 승낙이라고 했는데 이건 효력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죄가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